친구들 저녁 챙겨 먹었어요. 저는 오늘은 아까 물건 사러 갔다가 좀 싸우고 그래서 기분이 좋지가 않았어요. 근데 저는 어, 언성 높여서 얘기하는 걸 진짜 싫어하거든요. 정말 제 개인적으로는 원시인이나 그렇게 소리 지르고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저랑 가깝게 인연을 맺었던 그런 그 사람은 평생 내내 소리 지르는 게 또 습관이어서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저도 잘못하기는 했어요. 제가 딱 정확한 걸 좋아하니까 뭔가 분명히 딱딱 정확한 게 행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짜증이 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해가 안 되면 합리적인 사람이라 왜 이게 안 됐나 이거를 이유를 따져야 되는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마음이 상하다 보니까 막 길거리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해서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이제 소리 지르니까 또 지르는가 보다 하고 또 시간 지나니까 이제 그런데 저도 이제 연락하기도 짜증나더라고. 그래서 연락처도 지워버렸어요. 저는 진짜 아니다 싶으면 다 지워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다 끊어버려요. 특별히 막 그렇게 인연을 길게 맺고 가야 되지 않겠다 생각하면 그냥 정리해버리는 편이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아무튼 뭔가 그렇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진 않아요. 실질적으로 뭐 저한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거나 뭐 아니면 정말로 뭐 그런 제가 성직자랑 결혼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성직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거나 그럴 거라고 공적인 부분을 보면서 살아갈 거라고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결혼을 했었는데 결혼해보니까 진짜 아니고 이거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거랑 마음 그릇이나 이런 것도 훨씬 더 넓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너무 많이 싸우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 답답함을 많이 느끼기도 하고 했었는데 뭐 모든 인연 관계는 딱 현생으로만 결정이 지어지는 게 아니라 막 엄청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그렇게도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 사람한테 갚을 게 있어서 이 생은 내가 전생에는 진짜 많은 빚을 져서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그런 힘든 부분들을 다 견뎠던 것 같아요. 진짜 많이 힘들었거든요. 물과 기름처럼 너무 다르니까. 그리고 제가 내린 결론은 부모님이 너무 잘못 키웠다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인성을 키워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그 사람 개인에 대해서만 국한돼서 이렇게 말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오늘은 슬픈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정말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거는 온전한 사랑의 가치들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러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뭐 기가 막히게 그 나물의 그 밥들처럼 다들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너무 답답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정말로 그 사람이 존재 자체로서 소중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늘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이미 그런 생각들을 몸이라는 잠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고착이 돼서 그런지 사람들이 그런 한계를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건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뭔가 잠이라는 이런 수단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본능이 어떤 실질적인 삶보다 더 뛰어나진 않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람의 생명이라는 가치가 더 우선순위 상위에 있는 개념이지, 잠이라는 본능적인 그런 수단이 그 사람이 가진 생명보다 더 상위의 개념이 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원래 잠이라는 개념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진짜 두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만의 언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만의 언어나 그냥 그 사랑을 속삭이는 그런 언어들 있잖아요. 그런 게 둘만이 나눌 수 있는 고유성의 것들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생활들이 알려지고 또 그런 어떤 뭐 잠자리 이런 거는 뭐 결혼을 해서 살아가면 부부가 잠자리를 하고 이런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이 공론화되고 이런 것들이 온 세상에 이렇게 비춰지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되게 웃음거리? 이런 소재로 되어야 되나, 이런 게 너무 이해가 안 가고, 제가 되게 한심하다고 느낀 건, 노부부들이 많이 이렇게 있는데, 그러고 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상했어요.
자기 자녀들이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 그런 존재가 되고 있다고 해도 괜찮은가? 그리고 그 노 부부가 지금 평생을 살면서 알콩달콩 자식들 낳고 그 사랑하면서 잠자리도 많이 가졌을 거잖아요. 그러면 둘만의 고유한 영역으로 둘이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게 중요할 것 같았거든요, 저는. 근데 왜 다 나무 그런 생활에 관심을 가지고 그러나 아니면 진짜 자기 사랑하는 딸이나 아들 뭐 손주들이 그렇게 공론화 돼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물망에 내리고 그러면 좋은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참 씁쓸한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까 이제 언성을 많이 높이다 보니까 기분이 좋지가 않잖아요. 사람이 그래도 감정을 가졌으니까. 그래서 기분 좋지 않은 상태로 갔는데 시장에서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또 그래서 너무너무 짜증이 났어요. 그래서 아, 좀 지나갈게요 라고 저도 이렇게 좀 큰 소리로 말하고 그랬는데 너무 배려가 없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아니 어떤 사람이 다투거나 그런 일이 있으면 감정이 안 좋잖아요, 당연히. 그러면 더 배려하고 더 이렇게 피해주고 그리고 시장이라는 공간도 공동의 공간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내 물건을 사러 온 사람이면 고객이잖아요. 그런데 내 물건을 사러 온 고객한테 그렇게 불친절하게 하고 어떤 모멸감이나 불편한 마음을 들게 하고 그러는 것들이 상식선에서 일어나는 일일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럼 다시는 안 가고 싶잖아요, 그 가게. 근데 거의 그렇게들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시장을 오고 가면 거기도 나만의 공간이 아니라 나와 너의 공간, 공동의 공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공동의 공간을 같이 사용할 때는 나만 편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나도 편하고 너도 편하고 그렇게 서로서로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사람이 다가가면 거리도 피해주고 그 다음에 나의 말이 상대방한테 그렇게 거슬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하는 게 기본적인 그런 도덕적인 도덕성들을 유지하는 그런 인간으로서 그런 도의적인 모습들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무나 기본 개념들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어딜 가나 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왜 우리나라 꼬라지가 이 모양인가 이런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들고 한심했어요. 그리고 도대체 누가 이런 우리나라를 만들었는가 너무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전 대통령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고 국회의원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면 도대체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런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들더라고요. 큰 교회 목사님도 여자들 데리고 놀고 자고 이러는 거에 관심이 많았고 뭐 어떤 복지관 원장님도 그랬고 뭐 또 뭐 스님들도 다 그러고 있고 저희 집 앞에 가까운 스님도 그러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나라가 진짜 말세인가?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런 생활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정말로 이렇게 너무 힘든 환경에 처해 있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자기 삶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할머니 때부터 엄마 때부터 이렇게 전세 내려져 와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삶을 살다가 또 그렇게 뭐 등단을 하거나 그렇게 세상에 나오게 됐을 때 그러면 그 아이들의 공간, 인생이라는 공간은 시작점이 그러니까 어떻게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어른들이 잘못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아이들한테 안전한 공간을 마련해주지 않고 내 몸을 스스로 지키고 보호하고 이런 부분부터 알려주고 성교육을 먼저 시켜줬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그런 일들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죽었고 너무 많이 우울증에 걸렸고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죽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생명을 살리는 마음으로 늘 사랑한다고 말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런 사랑의 가치를 알려주면 정말로 아쉽게도 그리고 부끄럽게도 저희 가족들도 그러질 못했어요. 이렇게 좋은 것들을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자꾸 엉뚱한 소리나 하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미 뇌세포가 파괴된 거예요. 그래서 옆에 주변에 긍정적인 그런 멘토링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거나 아니면 스스로 그렇게 뭐 높은 자존감이 없고 사랑의 마음이 없으니까 자꾸 그런 부정적인 언어나 진짜 막 사람들이 계속 하는 것처럼 그 나물의 그 밥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본능적인 얘기들 뭐 계속 그런 얘기들만 하고 그 화제거리가 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안 만나는 거거든요. 답답하니까. 예, 너무 에너지가 다르니까. 그리고 저는 너무 예민한 사람이고 다 느끼고 다 캐치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안 맞는 에너지들이랑 있으면. 근데 거의 많이 그래요.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거든요. 정말로 제가 뭐
그런 어변들로 인해서 제가 아빠를 너무 많이 좋아했는데 아빠가 돌아가실 무렵 또 오빠랑 그런 얽혀있는 관계 때문에 제가 오빠랑 너무 실망을 하고 또 이제 제 어변을 또 만나게 돼서 그때 한번 제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막 피가 거꾸로 솟는 그런 경험들을 했거든요. 그리고 진짜 막 온몸에 마비가 오고 그래서 그렇게 힘든 일을 겪고 나서 저는 그때 제가 죽었어요. 정말로. 그래서 이 육신은 그냥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이미 한 번 죽었으니까 이 남은 생은 진짜 사랑으로 돌리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뭘까를 계속 고민했거든요. 그러다가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 많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참 다행스럽게도 저희 아빠가 머리가 진짜 좋고 재주가 많으신 분이었거든요. 근데 아빠를 제가 많이 닮았어요. 그리고 또 아빠가 닮아서 많이 싸우기도 했는데 아빠가 또 제가 가장 많이 닮았다고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제가 저의 온 세상인 하늘이고 우주인 아빠를 잃어버리니까 너무 슬펐거든요. 그때 이제 슬픔을 느끼면서 저의 어떤 인연들이 다 1차적으로 끊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그 역설적이게도 제가 받은 사랑이 너무 많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미 한 번 죽었으니까 그렇게 온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자 이렇게 돌아섰는데 제가 저도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제가 모르는 사이에 뭐 결혼을 제가 11년에 했어요. 11년 12월에 했는데 11년 4월부터인가 아마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알려져 있었나 봐요. 그 전에. 근데 그 특별한 경로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런 경로가 발생을 했는지. 근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도 저한테 솔직하지는 않았더라고요. 일이 이제 이렇게 많이 거론화되고 이러기 시작하니까 제가 오히려 이제 그런 다른 친구들한테 들은 정보들이 더 많기도 하고 제가 이제 그런 되게 빨리 간파를 하는 편이니까 그래도 머리가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유튜브나 그런 방송들이나 뭐 TV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다 알아차렸어요. 제가 그래서 쓴 소재들이 영화화되고 제가 말하는 것들이 광고화되고 그런 유튜브 소재가 되고 뭐 드라마에 그런 소재가 되고 이러는 것들을 다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나의 생활이 개인의 생활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미 이렇게 세상에 알려졌구나 이렇게 느끼면서 그래도 다행히 제가 이런 사랑의 가치들을 다 세상에 나누고자 한 마음을 먹었을 때 일어난 일들이라서 조금 더 자유로워짐을 느꼈어요. 그리고 정말 갖은 협박도 다 당했어요. 뭐 제 사생활에 대해서도 막 거론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알리겠다 이래서 괜찮다 알려라. 그리고 그런 문제들을 되게 제가 뭐 제가 잘못한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뭐 할 말은 없어요. 없어서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어떤 상황에서 되게 그런 어떤 일이 일어난 데는 다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유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거론하고 하는 거는 되게 치졸하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괜찮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거 괜찮다 이렇게 말하고 진짜 말도 안 되는 것들로 막 협박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뭘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제가 뭐 야한 동영상을 찍어서 내가 이렇게 뭐 섹시한 사람이다 이렇게 나의 섹시함을 어필한 적도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런데 왜 내가 그렇게 되게 가벼운 사람이 돼서 막 뭐라고 할까? 저 눈 높거든요. 여기 머리 위에 있는데 제가 좋아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 나한테 함부로 접근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 너무 이해도 안 됐어요. 아니 그거 다 성추행이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좋아하는 마음이 없는데 왜 저한테 함부로 뭐 자자고 하고 그렇게 다가오세요. 그러면 성추행이잖아요. 성교육 안 받으셨어요? 진짜 너무 성교육 진짜 3살 때부터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성교육을 한 명도 안 받은 것 같더라고요. 특히 할머니들은 정말 성교육을 안 받았나 봐요. 그리고 할머니들 아기들 안 낳으셨어요? 본인들 배 아파서 자식들 안 낳으셨어요? 왜 그러세요 도대체? 아무튼 이런 부분은 너무나 이해가 안 됐어요. 진짜 이렇게 그리고 그런 가족의 개념들이 다 해체가 됐나 봐요. 진짜 사랑하는 가족들은 사랑으로 만나서 진짜 뭐 격려하고 뭐 응원하고 뭐 고민이 있으면 진심으로 들어주고 그래 너는 어떤 하루를 보냈어?
친구들하고 그런 하루를 보냈어? 좋았겠다, 힘들었겠다. 이렇게 뭐 사소한 것들이 공유가 되고, 오늘 뭐 먹었어? 친구랑 뭐 먹었어? 떡볶이 먹었어? 아, 그랬어? 오늘 싸간 도시락은 먹었어? 아니면 뭐 급식 나온 거 먹었어? 맛이 어땠어? 반찬 어땠어? 이런 소소한 것들을 나누면서 정말로 친구처럼 지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았어요. 가족의 개념도 어떤 그런 물질적인 그런 수단으로서 가족이 이용이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했고, 어떤 재산적인 그런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가족이 그런 도구화 돼서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 그런 느낌도 많이 받았고, 근데 가족은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가족들 간에서 그런 교류들이 일어나면 근친상간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근친상간은 그런 뭐라 할까? 그 대대로 내려오는 유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유전적인 질병이나 그런 부분들을 더 갖게 된다고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디부터 잡아가야 되는 문제인지 너무 고질적인 부분으로 자리 잡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오래전에 알았던 인연들도 뭐 친구라고 믿고 있었던 친구도 다 거짓말로 뭐 아주 가까운 사람들도 그렇게 다가오니까 너무나 당황스럽고 황당하더라고요. 우리는 왜 솔직하게 만나면 안 돼요? 만약에 세상이 이러하면 이러한 세상이다. 너는 잘 몰랐겠지만 이렇게 이런 흐름이 있었다라고 말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만약에 제가 아는 누군가가 너무나 그렇게 불합리하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면 전 목숨 걸고 지켜요. 근데 되게 비겁하다고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왜 거짓말하고 속이면서 만날까? 정말로 가깝고 소중한 인연들, 지연들, 혈연들도 이렇게 만나야 되는 걸까? 너무나 어이가 없었어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너무 본능에만 치우쳐가지고 자기가 밥인지 뭐 남을 밥처럼 생각하는지 뭐 다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고 사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밥이고 껌이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정말로 사람은 그냥 살아있는 이런 생명 자체로 너무나 귀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귀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이 부분이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고, 그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성적인 부분에 노출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제 친구 남자친구가 대학생이 됐는데, 뭐 부모님이 성관계 갖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큰 나이에도 충격을 받는데, 어린아이, 그렇게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봤을 때는 너무나 놀라고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는 엄마 아빠가 어떻게 만나서 사랑을 했고 그런 아름다운 동화들을 통해서 네가 정말로 소중한 존재라는 걸 알려주고, 또 그런 성교육 동화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성교육 동화들을 들려줘서 나를 정말로 내 몸을 소중하게 지키고, 다른 사람의 몸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를 스스로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도 소중하게 생각해서 함부로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너무나 잘못돼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그런 뭐 무슨 잠자리를 하고 그런 거부터 가르치는 게 어디 있어요. 진짜 이게 그런 청소년기 이런 때도 너무나 그 자기 정체성에 대한 그런 혼란스러움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정체성에 대한 확립도 안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성적인 부분을 뭐 진짜 사랑이 아니라 엄마 아빠가 어떻게 만나서 사랑하고 이런 사랑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배우는 것도 아니고, 그런 행위나 야동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하면 인지에 왜곡이 생겨서 그냥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나 이렇게 귀하게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동물적인 감각, 그런 행위를 하는 그런 영상으로만 보는 거잖아요. 영상에는 사랑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들은 그냥 어떤 본능적인 자극을 주거나 그 본능적인 욕구들을 깨우는 그런 욕망적인 것만 자극하는 거지. 정말로 내가 이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 사랑하고 떨려서 손잡는 것만으로도 너무 떨리고 이런 감동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런 감동적인 면들과 진짜 사랑을 알지 못하면 이런 사람들이 어른이 돼서 서로를 선택할 때 뭐를 보고 선택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이런 상태로 계속 어른이 되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까요?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저는 혹자는 이 땅의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그렇게 돼야 된다고 말도 하지만 저는 그렇게 당위적인 부분으로 접근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미 고령화 시대가 됐고, 그래서 그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까지 잘 영위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고, 또는 우리가 서로 정말 심장 대 심장이 뛰어서 사랑으로 만나고, 또 그런 사람들이 만나서 결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결혼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름다운 커플이 돼서 진짜 마음 대 마음으로 심장이 뛰어서 사랑을 하고, 이런 것들은 너무나 소중한 감정이고 진짜 사랑스러운 감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사랑에는 책임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너무나 많이 아끼고 지켜주는 것, 그리고 이 사람을 만났으니까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희생을 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고 이 사람을 위해서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이 사람과 나의 삶을 더 아름답고 풍성하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한 그런 생활들에 대해서 미래를 계획하고 꿈꾸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서로가 존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소리를 어디서 지릅니까? 원시인처럼 무식하게. 조용조용히 얘기해도 우리는 다 알아듣고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소리 지르고 이러는 거는 자기의 분노 조절을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왜 남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요? 우리가 당당하면 남의 눈치 볼 거 하나도 없어요. 저 말도 안 되는 욕들 많이 얻어먹었거든요. 근데 욕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불쌍하게 여겨졌어요. 그래서 정말로 행복하라고 말해줬어요. 그리고 부처님 같다, 진심으로 행복하기를 바란다, 그렇게 말해줬어요. 그리고 제 마음이 진짜로 그래요. 그 사람이 나한테 욕을 했다고 해도 정말로 잘 됐으면 좋겠더라고요. 물론 제가 부당하게 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욕을 날리기도 했는데, 그런 사람들은 욕 좀 먹어도 돼요. 사실 그런 순간순간에는, 왜냐하면 남의 권리를 그렇게 침해할 이유는 없으니까. 그렇지만 더 깊은 마음은 불쌍하게 봐요. 그래서 진짜로 저 사람이 마음 안에 사랑이 있으면 사랑의 언어들을 쓰지 그렇게 이상한 말들을 안 쓴단 말이에요. 이미 인지적인 부분에 있어서 왜곡이 발생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스님들의 법문들을 듣다가도 너무 한심했어요. 나이가 많으신 노스님이 뭐 그렇게 법문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지도 못해요. 그냥 다만 불교를 좋아하는 것 뿐이에요. 제가 그냥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불가의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하게 법문을 듣거나 그렇게 독경을 듣거나 하면 좋아요. 이거는 어떤 종교 이런 거를 떠나서 그냥 제가 편안하게 느끼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좋아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 뿐이고, 어떤 다른 종교들을 믿고 그렇게 의지해도 괜찮아요. 어쨌든 저는 종교의 그런 진리적인 원천, 근본적인 가르침은 다 사랑의 가치를 실천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을 믿고 실천하는 거에서 다 똑같으니까 어떤 종교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종교를 다닐 때 그냥 겉모습만 왔다 갔다 출석만 찍고 다니는 사람도 너무나 많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차라리 어떤 종교 활동을 안 하고 정말로 내 마음 안에 부처님을 품고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을 품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도 그런 막 본능적인 얘기 막 하더라고요. 오빠가 설거지 해주면 좋다고. 예수님이 니네 오빠가 설거지 하는데 내 몸을 이웃과 같이 해라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이미 거기 교회 활동은 하고 있지만 머리는 딴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심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이미 정신이 나간 거예요. 필름 아웃된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그런 스님들의 법문도 정말로 공부 많이 하셨어요. 막 여러 박사과정도 하고 다 이렇게 하고 유학도 갔다 오시고 그랬는데, 법문하는 거는 막 여러 대중 앞에서 그런 흐린 법문을 하면 나중에 그 과보가 크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현생보다 훨씬 더 못한 삶을 살게 돼요. 그런데 누구를 탓하거나 비난하거나 그런 법문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실망스러웠어요.
그렇게 사사로운 방향으로 법문이 가면 안 돼요. 진짜 이 딱 법문을 위한 법문, 그리고 사람들의 그런 맑음을 깨우쳐 주려고 하는 것, 만약에 무명 속에 가려져 있는 그런 어리석음을 품고 살아간다면 그 부분을 깨워주려고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저는 이제 또 온불교 인연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교당에 나가보면 교무님들도 다 플림 아웃 돼가지고 막 밥 먹으면 밥 먹는 식구다 하면서 막 냅킨 가지고 돌아다니고 그러는데 싫더라고요. 참 이 사람들이 머리가 또 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자기의 마음 하나도 다스리지 못해서 그렇게 본능으로 쫓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제대로 다른 중생들을 제도할 수 있겠는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결혼을 하고 그러신 분들이 본능을 쫓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뭐 당연히 사랑을 하거나 어떤 인연들로 인해서 결혼을 했잖아요. 그러면 사랑을 하는 이 행위 자체도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둘만이 나눌 수 있는 언어여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부분이라고 해도 그 사람이 불편하지 않게 그런 부분을 지켜주는 게 중요하다. 내가 좋다고 막 개침 흘리면서 다니고 이러는 게 아니라 정말로 뭐 만약에 스타랑 팬의 관계라고 해봐요. 그러면 그냥 정말로 우상으로서 내가 정말로 마음으로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로 잘 됐으면 좋겠고, 또는 이렇게 앞에 나와서 보여주지 않은 모습까지 보여주는 상황이 돼버렸을 때 이 사람이 이런 자리에 있을 때 얼마나 괴롭고 말하지 못한 그런 심적인 괴로운 마음들을 안고 있겠는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다 케어를 받고 있을 것인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대우와 보상, 또 안전한 지켜짐을 받고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정말로 그런 뭐라고 할까, 그런 광팬이 아니라, 집착하는 그런 팬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정말로 마음으로 그렇게 따르고 좋아하는 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곤란하게 그 사람을 일부러 곤란하게 해서 어떤 하기 힘든 모멸감 느끼거나 그런 수치심을 느끼는 것들을 권유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게 하도록 이렇게 한다던가 그렇게 시키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 사람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말하지 못한 부분이 얼마나 많이 아팠어? 네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많이 죽었을 때 너는 진심으로 위로하고, 또 너도 그렇게 마음이 아팠을 텐데 그런 아픈 마음을 달래줄 사람은 옆에 누가 있었어? 그리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때 너무나 마음 아팠고 너도 죽고 싶은 마음이 들지는 않았어? 이렇게 그런 마음들을 다 토닥토닥 하면서 갈 수 있어야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완전 무슨 사람을 장난감처럼 취급하고, 여러분들이 길 가는 곳마다 다른 사람들이 나타나서 막 개침 흘리고 전국 어디를 가도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본인들이라면 좋으세요? 본인들한테 어딜 가나 그렇게 볼 때처럼 그렇게 한다면 좋으세요? 본인들한테 일어나는 일이라면 그렇게 자신 있고 당당할 수 있으세요? 왜 그렇게 역지사지의 자세로 자기는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 삶이 우스우세요? 너무나 이상한 일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정말로 고맙다고 그렇게 느끼기도 해요. 등산 가거나 하면 거의 한결같으세요. 그냥 자기 본능적인 부분들 표현하느라고 여념이 없어요.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 그래도 정말 뭐 제 앞에서 이렇게 유리 조각을 치워주시면서 위험하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또 제가 맨발로 다니는 걸 좋아하거든요. 산에 흙 밟는 걸 좋아해서. 그러면 할머니가 정말로 막 그렇게 다니면 발 다 상한다고, 그렇게 다니지 말라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걱정해 주시고 그러세요. 그러면 그 마음은 너무나 감사했어요. 정말로 내 손주 대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걱정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등산 가도 막 강아지 귀엽게 생겼다 이러면서 일부러 와서 그렇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저도 이제 고맙습니다 하고 이렇게 눈빛을 보잖아요. 표정을. 그러면 눈빛에 그렇게 사랑이 담겨 있어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다가오신 분들은. 그리고 아까도 보니까
이렇게 찻길인데 제가 거기 앞에 서 있었거든요. 근데 일부러 그 찻길 지나가면서 아는 척 해주시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조금 위험할 것 같은 상황이었는데도 이렇게 돌아가는 길도 있었어요. 그런데 일부러 그렇게 와서 인사해주시고 가서 그분한테도 정말로 감사드려요. 제가 그 표정을 봤는데 진짜 그런 선함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보면서 아까 강아지 얘기하면서 눈물이 맺혀가지고 눈물이 글썽글썽해서 막 울고 가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왜 우냐고 그렇게 말했는데, 말씀드렸는데, 제가 깊은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분의 마음이 온전히 느껴졌어요. 요즘에 최근에 정말 제 가족들한테도 볼 수 없었던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렇게 진짜 진심 어린 마음으로 그렇게 눈물을 보이면서 그런 게, 그리고 저는 가식적인 걸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친구인 것 같았던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뭐 몸으로 다가오려고 할 때 너무나 짜증이 났어요. 제가 뭐 그렇게 가벼운 사람도 아니에요.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뭐 성병 걱정해주고 그런 분도 있던데 제가 뭐 눈이 여기에 붙어가지고 아무나 만나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그러지도 않고 또 저는 이렇게 심장으로 만나는 사람이라 제 가슴이 뛰어야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느끼는데 다 몸으로 먼저 접근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거에는 하나도 안 설레어요. 그리고 진짜 예쁘고 사랑스러운 친구들이 다가왔을 때도 이미 그 전부터 시작된 인연들이었긴 했지만 다가왔을 때도 오히려 좀 예쁘장하고 더 그런 섹시한 매력으로 다가오면 일부러 더 밀어냈어요. 왜냐하면 전 진짜로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최영 장군이 뭐 그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는 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 마음이 그렇게 뭐 겉모습인 유혹에 흔들려서 그러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리 분간을 못하고 혹시나 그런 유혹에 끌려서 제가 제대로 된 맑은 정신을 다잡고 가지 못할까봐 그게 염려가 됐어요. 그래서 일부러 밀어냈어요. 그래서 발차기 잘하고 그런 친구가 더 마음에 들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또 다른 부분으로 드러나기도 했지만 또 저는 되게 어떤 그래도 솔직하게 늘 말하려고 했어요. 어떤 부분에 처했을 때 제가 정말로 솔직하게 다가가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솔직하게 많이 보여줬거든요, 저한테. 진짜 실질적으로 진실들을 너무 많이 말해줬어요. 근데 제가 이미 다 그 전에 파악을 했어요. 파악을 하고, 근데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다 알려줬죠. 그런 어떤 역사적인 배경들이나 그런 진실들에 대해서. 왜냐하면 음지에서 울고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으면 좋겠었어요. 그래서 어떤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다 어려움이 있고 개인적인 아픔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야 내 상황을 탓하거나 내 지금 처해 있는 입장을 우울해하고 우울증에 걸리지 않고 다 비슷비슷하구나 사람 사는 거 정말로 재력을 많이 가졌다고 해도 어떤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똑같이 삼시세끼 밥 먹고 화장실 가고 옷 입고 이런 건 다 똑같구나. 그런 것들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소소한 가운데서 행복들을 발견하고 이런 것들을 알려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게 작은 행복들을 나누다 보면 정말로 내면이 행복해지면 그렇게 남하고 비교도 안 할 거고 정말 그런 차오르는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저는 그런 부분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른들이 진짜로 알려줘야 될 것들은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애들을 다 많이 잘못 키웠어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안아주고 이렇게 사랑으로 품어줘야 되는데 체온과 체온을 나눠서 사랑을 못 준 거예요. 그렇게 사랑을 못 주고 키웠고 뭐 용돈이나 주고 아니면 뭐 문제집이나 사주면서 성적 올려라 뭐 이겨라 이것만 강요하니까 공부는 잘했지만 아이는 정말로 어린아이 유치원생의 사고보다 더 못한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로 좋은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다니고 유학을 갔다 와도 그 말하는 의식 수준은 진짜 뭐 합리적인 사고를 잘하는 초등학생만 하지도 못했어요. 저도 제가 애들을 너무너무 예뻐해요. 제가 어린이집 선생님을 하기도 했고 조교도 하기도 했고 조교하면서 뭐 병원에서 아르바이트도 해봤고 조교 있으면서 교수님들하고도 지내봤고 그랬어요. 그래서 대학원생들하고 대학생들하고도 지내봤고 그런데
저는 이게 청소년 아이들이 가장 예쁘더라고요. 뭐 지적 장애인 아저씨들하고 지내봤고 이런데 다 나름대로는 행복하긴 했지만 그러면서 많이 알았어요. 정말로 의사라고 하면은 최고 지적인 수준이고 교수님들도 최고의 그거잖아요. 지성인이잖아요. 그런데 진짜 어린아이와 같은 분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지적으로는 진짜 뭐 유학도 가고 하니까 영어도 잘하시고 막 그런데 같은 동료끼리는 막 발차기하고 막 영어로 막 이렇게 하면서 서로서로 그런 거 겨루려고 그런 영어로 대화하면서 싸우고 막 그랬거든. 그러는 경우도 많았어요. 근데 뭐 의사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늘 의문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이 지성과 인성이 이렇게 같이 가야지 지성은 여기 있는데 인성이 이렇게 미치지 못하면 늘 그런 비교심, 상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자격지심을 가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 복이 다르고 상대방 복이 다 다른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어떤 넓은 마음과 넓은 생각 이런 것들도 그 전생으로부터 가까운 성근 때문에 지금 이 생에서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지혜도 이렇게 머리가 맑아야 그렇게 지혜의 문이 계속 열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 마음을 부정적으로 쓰니까 뇌세포가 자꾸 손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드는 단어도 몇 년 전에 들었던 예들만 계속 들고 있고 그런 단어 쓰는 어휘력도 풍부하지가 않고 그렇게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런 삶들을 살고 있고 또 계속 주입식 교육만 시켜가지고 뭐 그 안에서 열심히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하면 성적은 높을 수가 있는데 창의력적인 부분에 있어서 기발한 생각들 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어린 아이일 때 창의력을 길러줘서 머리로 살아가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 잠잘 때 꼭 동화책 3권 이상 읽어주세요. 만약에 시간이 없으시면 그런 요즘에 유튜브 잘 돼 있잖아요. 아이들을 위한 동화 그런 것들 읽어주시던가. 근데 가능한 한 엄마 아빠의 목소리로 아이가 편안하게 잘 수 있도록 이렇게 꼭 안아주면서 그렇게 목소리로 들려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늘 우리가 신경을 써주고 진짜 세상은 넓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만 국한되게 그렇게 살아갈 게 아니라 정말로 세계에 나가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글로벌 인재를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너무 아쉽고 너무 서글픈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저한테 하는 거 이런 것들은 괜찮기도 해요. 이해도 하니까.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뭐 부처님이 나 정말로 행복해라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속상하고 화가 나 있을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는 좀 조심해주고 그래야 되는 건 기본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배려도 안 하고 어디 마트면 마트에 갈 때마다 그러고 있고 뭐 이케아 가면 이케아 갈 때마다 그러고 있고 하니까 저도 기분이 좋은 상태에 있어서 에너지가 많이 차올랐을 때는 그러지만 저도 뭐 같이 가는 사람이랑 약간 다툼이나 언짢은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저도 이제 감정이 안 좋을 때도 있는데 계속 배려 없이 그런 걸 보면 짜증이 많이 나더라고요. 저도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저도 감정을 가졌고 저도 다치기 쉬운 마음을 가졌잖아요. 제가 로봇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제가 불편하게 할 것들은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나와 네가 다르지 않은데 내가 불편한 건 너도 불편하니까 그렇게는 안 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저도 약간 그 놓치는 건 제가 정확한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게 딱딱딱 이게 안 되면 좀 싫어하는 그런 것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런 때는 예민할 때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약간 부딪히는 게 저랑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이제 물과 기름처럼 너무 달랐는데 너무 소리를 지르니까 저는 제가 그런 뭐 그런 모욕적인 상황은 참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그리고 뭐온 동네에 다 알아보듯이 그렇게 막 전국구에 막 나 이렇게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뭐 나 이렇게 성격 개떡 같아 이렇게 공부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뭐 물론 화가 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화가 났어도 조근조근 말할 수 있잖아요. 뭐 언성이 조금은 올라갈 수는 있지만 그래도 올라갈 수 있는 수위가 어느 정도는 이게 있잖아요. 일정 수위가.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그러고 또 뭐 탓하면 뭐 하겠어요. 평생 또 그렇게 살아왔는데 또 불쌍하게 여기고 그런 마음으로 가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진짜 가장 밑바닥을 보면
부모님들이 사랑을 안 줘서 그래요. 부모님들이 사랑으로 키워야 되는데 사랑으로 키우지 않았을 때 그런 정서적인 왜곡이 많이 일어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정말로 보호받고 안전한 상황에 있어야 됐을 때 그때 그런 상처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부모님들이 사회복지사셨어요. 그래서 그런 보육원에서 근무를 하셨고 저도 이제 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살았거든요. 그런 아이들이랑 같이. 근데 저는 이미 성장해서 갔으니까 저한테 이렇게 함부로 할 사람도 없었고 저는 약간 강단 있는 성격이라 저한테 함부로 하면 전 가만히 안 있어요. 안 참아요. 근데 이제 제 동생들은 또 더 어린 나이에 있어가지고 뭐 형들 언니들한테 괴롭힘을 좀 많이 당해서 그 친구들은 또 더 상처가 크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어리면 어릴수록 더 상처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저는 그나마 다행인 게 제가 성격이 좀 강단 있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뭐 누가 항상 1대 100으로 싸웠거든요. 뭐 누구나 보면 싸운다 이런 게 아니라 부당한 건 참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뭐 우리 엄마 아빠가 너는 어디 가서 호구대라 이렇게 키우지 않고 온갖 사랑을 줘서 다 키웠는데 제가 그렇게 아무 이유 없이 당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서 부당한 거에 대해서는 다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뭐 제가 먼저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제가 늘 얘기했지만 저는 제가 이야기할 때 내가 이 말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기분이 나쁠까 그런 부분을 늘 생각하면서 말을 하고 또뭐 화났을 때는 안 그럴 때도 있어요. 진짜 그 사람이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른다거나 그게 조건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나를 존중하지 않았을 때는 저도 그렇게 존중하진 않아요. 이거는 확실해요. 그런데 대부분은 안 그래요. 대부분은 어렸을 때는 진짜 많이 참았었고 오히려 그렇게 참아야 될 상황이 아닌데 참으려고 하다 보니까 속병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부당한 거는 꼭 말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런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들어서 또 여러분들도 부모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르쳐주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은 세상 누구보다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권리를 누가 함부로 하면 절대로 참지 말아라. 그리고 어떤 힘든 부분에 있어서도 이렇게 진행을 해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이런 방향은 너무 힘드니까 수정해 나가는 게 좋겠어 라고 말을 해서 그런 상황의 룰들을 바꿔 나가라. 그래서 어려운 상황은 얘기를 하면 말을 해야지 알아요. 그래서 말을 함으로써 모든 안 좋은 상황은 개선시켜 나가고 문제는 풀어 나가면서 해결점을 지향하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어떤 시설에 갔는데 제가 초입이고 신입이고 이러니까 어려운 프로그램들을 저한테 다 주더라고요. 근데 그런 건 알았거든요. 근데 잘 됐다. 어차피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렵지만 내가 이런 것들을 배우면 내 방향키를 나한테 가져올 수 있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업무를 익히면 그게 나의 자산이 되는 거니까. 오케이 좋다 다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또 받으면 끝까지 해내거든요. 그래서 다 해냈어요. 해냈는데 해내다 보니까 이제 불편 사항들이 보이더라고요. 자꾸 뭐 아쉬운 소리 하기 싫은데 부탁해야 될 상황도 생기고 그래서 그럼 이제 전체 회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주안점으로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일을 이렇게 진행을 해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팀별로 나눠서 담당을 정해서 그렇게 나들이도 진행을 하고 하자. 그게 훨씬 소규모이고 아저씨들을 제대로 케어할 수 있고 아저씨들의 만족도도 높아진다 해서 바꿨어요. 이렇게 저는 바꿔 나가거든요. 근데 일단 처음부터 안 한다 안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해봐요. 해보고 내가 이 일을 해봤는데 이러이러한 애로점이 있어요 라고 정확하게 명시를 해서 말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어서 이런 점들은 개선을 해야 되고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 하고 딱 개선 사항까지 가지고 가서 정확하게 얘기해요. 그렇게 해서 바꿔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일단 해요. 일단 부딪힌다. 그 다음에 어려움을 발견한다. 그리고 개선할 점을 찾고자 문제를 제시한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런 단계들을 계속 어떤 어려운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 부딪힐 때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점이 불편하구나. 이 점이 네가 신체적으로 힘들고 네가 정신적으로 힘들구나. 그렇게 계속 바꿔 나가는 거예요. 근데 말을 안 하면서 알아줄 거라고 생각하고 왜 내 마음도 몰라줘? 왜 내 말도 몰라줘? 이런 거는 모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이 다르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제 속 얘기를 잘하는 편이 아니라서 되게 많이 묻어두고 시시콜콜한 것들은 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모르더라고요. 근데 약간 내가 진심으로 대했을 때는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나의 욕심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모르니까 더 나는 진심을 다했는데 왜 몰라주지 하는 마음 때문에 오히려 말하지 못한 건 제 잘못이잖아요. 근데 제 잘못 때문에 오히려 상대방한테 더 그런 서운한 마음을 내고 속상한 마음을 갖고 그런 저 자신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부분들은 서운하면 서운하다, 뭐 속상하면 속상하다, 화가 나면 화가 났다, 뭐 잘못하는 건 당연히 사과를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렇게 계속 뭐 사랑하면 사랑한다, 좋아하면 좋아한다 이런 표현들을 가장 솔직하게 허심탄회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다 가감없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은 정말 밝은 세상이라서 그런 가짜 뉴스나 거짓 뉴스는 국민들의 신임을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그런 문자를 보낸 곳, 또 그런 기사를 쓴 어떤 방송국, 그런 기자, 그런 사람들이 신뢰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면 그렇게 가짜 뉴스 전해서 신뢰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그러지 말고 정확하고 공정한 기사를 쓰고 또 사람이 어떤 인신 공격적이 아니라 인격 모독적이 아니라 정말로 딱딱 객관화시켜서 사건화해야 될 기사들 이런 것들만 내보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내보내서 그 사람이 아파할 일, 또 그 사람의 가족이 아파할 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한 단계 점검을 해보고 이것들을 수정 절차를 회의를 통해서 이 정도는 내보내도 되겠어라고 회의를 통해서 내보내고 이런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누워있는 와상 환자도 권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간병인이 간병을 할 때는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중요한 그런 부분들은 다 덮어서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기본적인 절차가 필요한 거잖아요. 저도 정신지체 시설에 근무했을 때 아저씨들 다 목욕을 못하니까 제가 아저씨들을 씻겨드려야 되는 때도 있었어요. 근데 저 너무 좀 싫기는 했어요. 왜냐면 성인 남자를 씻겨야 된다는 게 뭐 사랑하는 사람도 아니고 연인도 아니니까 그 보편적인 사랑이랑 그런 연인의 사랑이랑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는 게 너무나 싫더라고요. 근데 또 일이니까 업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저씨들한테 속옷은 입으시라고 했어요. 그 기본적으로 저도 아저씨들을 보면 안 되고 아저씨들도 저한테 그렇게 노출을 하면 안 돼서 그렇게 하고 이제 다 씻겨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아저씨가 마무리하고 오세요라고 저는 그렇게 지도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낄 만한 그런 것들은 좀 안 해주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떤 예술적인 부분을 위해서 영화나 드라마를 찍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여배우나 어떤 남자 배우라고 하더라도 너무 지나친 노출이 있으면 부끄러울 거잖아요. 그러면 뭐 찍어야 되는 씬을 빨리 찍더라도 뭐 담요나 이런 것들로 딱 가릴 수 있어서 뭐 그런 개인적인 수치심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 그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배려, 존중, 이해 이런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저는 이런 게 너무나 중요하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정말로 아기였을 때부터 배워야 돼요. 내 몸은 소중해요. 누가 내 몸을 만지면 안 되라고 싫어요라고 정확하게 말해야 돼요. 이런 부분을 어렸을 때부터 동화를 읽어줘야 되는 거예요. 3살 때부터 말하기 시작하면 말하기 시작할 때부터 알려줘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우리가 잘 숙지가 되고 공부가 돼야 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정말 몸부터 알게 되고 영상으로 접해서 그렇게 야한 영상물로만 뇌가 자극이 돼버리면 정말로 사랑하는 법을 몰라요. 그런데 사랑함을 모르는 남녀 둘이 만났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제대로 된 사랑을 할 수 있겠어요? 제대로 된 사랑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아이를 낳았어.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아이들의 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엄마 아빠가 그런 부모 교육을 통하거나 이런 사랑을 많이 가지고 이런 정서적인 교감이나 이런 것들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정말로 괜찮은 부모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소통을 통하고 정말로 그런 교감을 나눌 수 있고 이런 부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말로 아이가 사랑을 알고 엄마 아빠와의 대화를 통해서
그렇게 교감을 하고, 아, 내가 정말 사랑을 받고 있구나. 내가 정말로 온전하게, 안전하게 이렇게 위로를 받고 있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가, 아, 엄마 아빠는 나랑 가까운 친구이자 가장 내가 기댈 수 있는 우주이고 나의 세상이야, 나의 하늘이야, 이렇게 믿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엄마 아빠들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아이한테 어떤 부모였나, 어떤 부모가 돼주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세요. 또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다 배우고 보고 느끼고 앞으로 또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엄마가 되고 부모가 돼서 아이들을 또 키우고 이럴 텐데, 그러면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있는가, 어떤 사랑스러운 마음들을 심어주고 있는가, 이 부분들을 자문해 보세요. 그러면 아이의 미래가 보일 거고, 또 아이의 미래는 또 우리나라의 미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너무나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교육감 뽑거나 이렇게 그런 시기가 다가오는 것 같은데, 정말로 우리들의 교육은 주입식 교육이나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아이들을 행복한 아이로 기르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자연 환경에서 그런 자연 체험을 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이 많아지고, 또는 전교생을 다 야자 시간에 몰아넣고 공부하게 만들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냥 정규 수업까지 수업하고 진짜 공부하고 싶은 아이는 남아서 자율학습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게 하고, 또 아이들의 재능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림을 잘 그린 아이는 그림을 잘하고, 운동 잘하는 아이는 하고, 예체능 그렇게 다 스스로가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선택하도록 하고, 그런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사랑스럽고 행복한 아이, 이렇게 한평생을 살면서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아이,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나 존재 자체로도 나를 소중히 아끼고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길 수 있는 아이로 키우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야 나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런 아이로 자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너무나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지금 이 시점에서는 어른들도 진짜 아기 같은 사람 너무 많았어요. 특히 할머니들이, 모르겠어요. 교육의 장이나 그런 게 그런 배움의 기회가 더 적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오히려 나이 드신 분들이 더 아기 같고 할머니 같았어요. 더 배려도 모르시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더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냥 어른들도 아가다, 이런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신체적으로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어른은 아니잖아요. 우리 이 정신적인 부분이 성숙하고 그래야 진짜 어른이잖아요. 아, 이 사람을 정말로 내가 믿고 이렇게 따를 수 있는 사람으로서 어른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진짜로 그런 넓은 마음과 그런 깊은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른이지, 젊고 예쁜 사람 질투하거나 그 사람이 잘하고 있는 것들을 못하게 한다거나 그런 거는 어른 아니잖아요. 정말로 내가 우리 아이의 장래를 생각하고 있는가, 앞으로 몇십 년 이 아이가 돈을 벌고 경제적인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아이가 어떤 면들을 보면은 이렇게 잘 살아갈 수 있게 하는가,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아이가 좋아하는 거랑 그런 거랑 상관없이 자기들 멋대로 정해서 그거는 하지 말아라, 안 된다더라, 이렇게 막아버리는 건 그 사람 인생 대신 살아줄 거예요? 책임져 줄 거예요? 죽을 때까지 같이 살아줄 거예요, 옆에서?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삶은 그 사람 거예요. 간섭하지 마세요. 다만 우리가 조력하고 해줘야 될 부분은 그 아이가 정말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아이가 뭘 하고 싶은지 끊임없이 묻고 물어서 아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게 중요한 거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들은 그냥 우리의 욕심이지 그 아이의 생각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 욕심 채우고자 너는 의사가 되라, 너는 변호사가 되라, 너는 법관이 되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으셨어요. 아이가 정말로 내가 정말로 이 세상에 아프고 힘든 사람이 너무 많아서 내가 의사가 되고 싶어야, 그런 마음을 먹었으면 의사가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의사를 해야 돈을 많이 벌고 의사를 해야 그래도 이 세상에서 뭐 네가 인정을 받고 대우를 받아 그렇게 선택한 건 부모의 욕심으로 키운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해도 진짜 행복한 아이로 키우는 거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진짜 막 모든 사람을 통틀어서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종교인을 봐도 뭐 의사들을 만나보거나 교수님들을 만나보거나 그래도 정말로 믿고 따르고 막 그렇게 할 만한 교수님들이나 뭐 그런 분들 많지 않으셨어요. 진짜 어떤 스님들을 봐도 그랬고 노스님들을 봐도 그러셨어요. 진짜 뭐 그런 법문 공부나 그런 불교적인 공부를 해서 그런 쪽으로는 학식이 더 훨씬 풍부할 거잖아요. 근데 막 아무것도 아닌 막 저런 견주려고나 하고 이런 거 보면서 너무 스님 이미 지셨습니다. 스님 벌써 상대심을 내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비교심을 내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저를 경쟁 선상으로 두신 것만으로도 이미 스님은 저한테 지셨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알면 얼마나 안다고 저희 그냥 몰챙이 같은 저한테 그렇게 상대심을 내십니까? 저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그런 깊이로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좋은 설교를 해주고 제가 정말로 이분은 정말로 내가 마음으로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싶은 분이다 이런 마음이 저절로 내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그게 참 스승인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 그런 마음이 안 들더라고요. 어느 피상적인 부분까지는 법문을 듣다가 보니까 좋은 것 같아서 봤는데 어느 틈에 보면 제가 썼던 글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고 또 이제 그렇게 하다가 너무 그런 뭐 이성적인 그런 관점이나 그런 걸로 가는 것 같아서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 또 그런 거 보고 막 둘이 히히덕거리고 그런 스님들도 있었고 또 그렇게 그런 쪽으로 가면 갑자기 뭐 막 자기 개인적인 감정적으로 그렇게 설교를 해버리시고 이러니까 더 이상 듣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정말로 도반이라 함은 이 세상에서 같이 삶을 살아가면서 서로에게 공부심으로써 도반이 되고 공부하는 그런 방향에 있어서 서로에게 귀감이 되고 공부를 이론적으로 해보니까 이런 방향이 괜찮더라. 네가 요즘에 갖고 있는 그런 생각들은 뭐야? 네가 공부를 하고 지향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야? 그렇게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한 책을 찾아주고 또 내가 이런 책을 읽어봤는데 이런 부분이 참 좋더라. 이거 아직 안 읽어봤으면 읽어볼래? 하고 책을 빌려주고 저는 그런 친구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지적인 호기심이 많아서 저한테 그런 책을 소개해주거나 뭐 같이 뭐 도서관 박물관 가자거나 아니면 미술 전시관 가자거나 그렇게 뭐 수목원을 가자거나 뭐 유적지를 가자거나 그런 친구들이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런 것들을 좋아하고 그래서 그런 데 같이 다니고 싶어요. 저는 친구들이랑. 그래서 이렇게 제가 지적인 호기심이 많으니까 그렇게 저의 지적인 호기심을 채워줄 수 있고 제가 생각하지 못한 방향을 빵 터뜨려가지고 제 생각의 회로를 열어주는 그런 사람들을 진짜 참 스승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갖지 못한 어떤 재주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거나 아니면 제가 궁금하고 그런 것들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요. 물론 그렇게 지적인 면만 갖추는 게 아니라 인성도 괜찮아서 마음이 따뜻한 친구들 있잖아요. 저는 그런 친구들이 좋더라고요. 저는 그 사랑에 대한 가치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또 사랑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랑의 반대말인 것처럼 함부로 하면은 저는 다 깨뜨릴 자신도 있고 또 제가 거짓말하는 거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어떤 부분도 저는 진짜 솔직하거든요. 그래서 솔직하게 우리가 정말로 투명하게 만날 수 있는 관계를 원해요. 저도 어떤 경우에도 속이지 않으니까 뭐 상대방이 조금 진실을 얘기해서 속상해하거나 안 좋아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래도 속이면서 만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진짜 좋아한다고 생각했던 친구를 만날 때도 얘기했고 저는 안 숨기거든요. 제가 뭐 아는 오빠 만나러 갈 때도 다 얘기했고 뭐 아무튼 다 오픈하거든요. 저는 속이는 거 없어요. 저는 진짜로. 그리고 그렇게 속이면서 살아가고 싶지도 않아요. 이 한 세상 살면서 늘 사랑한다고 말하기도 너무 아까운데 뭐하러 거짓말하고 삽니까? 그리고
진짜 저는 모든 사람을 다 사랑스럽게 보는데 그냥 사랑스럽다고 말하고 진짜 너 너무 예쁘다. 너 옷 입는 센스 너무 좋다. 너무 어쩜 그렇게 날씬해. 키도 크고 부럽다. 뭐 이런 얘기 그냥 막 하고 싶거든요. 어때요? 그쵸? 그렇게 좋은 얘기 해주면 좋잖아요. 이거 서로서로 뭐 꼭 무슨 명절이나 그럴 때만 덕담하는 거 아니에요? 평소에 만날 때 모든 사람한테 상황마다 덕담하면 안 돼요? 저는 매 순간마다 덕담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냥 진짜 우리가 누구한테 친절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으로 만나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전화를 하는데 뭐 그 자기 그런 감정적인 부분들 다 얘기하려고 그렇게 접근해 오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제가 힘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들어주고 그렇게 충분히 그럴 자신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꼭 마지막에는 그렇게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 버리니까 저는 그 부분은 싫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제 시간과 에너지를 다 써서 또 제 에너지와 진심의 가치를 100% 써서 그 사람을 위해서 다 들어주고 그랬는데 그거를 부정적으로 이끌어 가버린다. 그러면 저의 시간과 에너지가 그냥 다 0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쓰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내가 진심 어린 가치들을 그렇게 나누고자 했을 때 그런 가치들을 아는 사람 그리고 진짜로 그런 솔직한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다가오는 그런 친구들하고만 같이 가고 싶지. 그래서 저는 거짓말 하거나 그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나한테 도움이 되지도 자신한테도 도움이 되지도 않는 그런 헛소리를 하거나 그런 사람은 좋아하지 않아요. 마음이 불편해요. 그리고 제가 많이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촉이 되게 빨라서 진짜 빨리 알아차리거든요. 그리고 뭐 표정이나 다 이런 거 다 읽기도 하고 모든 대화를 다 분석하니까 다 알아내요. 그래서 뭐 여기저기 다니면 제가 행복하라, 뭐 복 받아라 이러면은 다 알아차린다고 막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알아차리는 게 대수예요. 그렇게 안 하는 게 더 우선이지. 하고 그걸 알아차린다고 아 뜨거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미리 조심하고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상대방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야. 그렇게 안 하는 게 되려고 존중이잖아요. 근데 해놓고 그런 자기의 감정도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투사해놓고 알아차리면 뜨거 이러게 뭐예요. 초등학생도 그렇게 안 하겠다. 요즘에 제가 애들 키워봤다고 했잖아요. 4살짜리 어린 아이도 진짜 자기가 잘못을 했는데 고집을 막 부리고 있다가 저는 다 설명했거든요, 일일이. 그래서 맨날 이누여 말았어요. 설명해가지고 목이 맨날 아파서 진짜 맨날 영양제 맞으러 다니고 아이들 맨날 많이 안아주고 이러니까 맨날 머리에 이염고 애들이 감기 걸리면 맨날 저도 감기 걸리고 그랬어요. 왜냐면 바이러스가 다 저한테 침투하니까 맨날 안아주면 그래서 그랬었어요. 그렇게 살았었는데 아무튼 그 4살짜리 아이한테도 설명을 다 했거든요. 누구야 지금 이런 상황이어서 네가 이렇게 고집을 부리고 누나를 속상하게 해서 누나가 너무 많이 속상한 것 같은데 미안하다고 우리가 먼저 얘기하러 가볼까? 근데 너 혼자 미안하다고 말하러 가는 건 좀 어렵고 힘들 수도 있잖아. 그러면 선생님이 같이 가줄 테니까 같이 가서 옆에 있어줄 테니까 미안하다는 말은 네가 누나한테 해줄 수 있어? 내가 누나라면 네가 그렇게 해서 너무 슬프고 힘들어서 마음이 아플 것 같아 라고 설명을 쭉 해줬어요. 그러면 애가 고집 안 부리고 가서 사과하고 그랬어요. 이렇게 4살짜리도 설명을 하면 다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들을 윽박지르고 그렇게 해야 될 게 아니라 차근차근 다 모든 상황을 아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면서 그렇게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이의 그런 마음을 읽어주고 아이의 감정 상태도 아이가 스스로 알 수 있도록 하고 그런데 아이가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사과를 하도록 하고 이렇게 다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했던 누나도 나도 미안해 이렇게 사과를 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모든 부분에 있어서 설명과 아이 감정에 대한 존중 그리고 아이가 아무리 어리다고 해도 그 개인의 한 개체로서 인격적으로 아이를 어른들이 존중해주고 이런 게 너무나 중요하다. 내가 엄마고 내가 아빠라고 어른이라고 해서 아이를 꿀밤 때리고 윽박지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뭐 소리 지르고 그러면 당장 무서워서 따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조근조근 설명을 하면서 혼내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너무 윽박지르고 그렇게 키우면 아이가 주눅이 들어서 밖에 나가서 자기 의사표현도 못하고 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소신 있는 아이로 자라지도 못할 텐데, 그러면 맨날 주눅 들어서 뭐 다른 사람들한테 왕따를 당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고, 뭐 사회 나가서도 그룹에서도 뭐 왕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직장에서도. 그러면 학교에서도 왕따 당해, 직장에서도 왕따 당해. 그럼 평생 그런 왕따들을 경험하고 살아간다고 하면 내가 아이를 그렇게 소중하게 대우하지 않아서 아이가 그런 삶을 평생 살아가고, 내가 이 세상에 없는 그 사후에도 아이가 그렇게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렇게 키우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진짜 자기가 소중하고 이 세상 무엇보다 가치 있는 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아이가 그 선 넘지 마세요. 저는 부모님이 저를 너무나 소중하게 키운 사람이에요. 저 어디 가서 그렇게 호구짓 하면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안 키웠어요. 줄 수 있는 모든 사랑을 다 부모님들은 저한테 줬고, 그런 사랑으로 저를 키우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모님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저의 소신 있게 살아가고, 아닌 거, 부당한 거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정확하게 얘기하면서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부당한 거에 대해서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가 없으세요. 저한테 어떤 것들을 요구하거나 어떤 것들을 청구하셨을 때는 이에 합당한 대우를 하시고 대가를 지불하시고, 아니면 어떤 계약들을 통해서, 명확한 법률적인 계약들을 통해서 하시고, 또는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저를 보호하고 지키고 안전하게 하실 수 있는지, 어디까지 책임을 지실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긋고 접고 넘어가고, 또 어떤 계약서나 이런 부분도 잘 모르는 문구가 숨어져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법적인 자문단을 구해서 이 계약서를 검토를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도장을 찍고, 이런 절차들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 문구들을 확인을 하지 않는 가운데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는 도장에 대한, 사인에 대한 대가들을 내가 다 치러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뭐 사기 전세 계약을 당한다던가, 아니면 계약 관계에 있어서 그런 노예 계약이 체결이 된다던가,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잘 모르면 무조건 법률 그런 자문단을 같이 이렇게 비용을 좀 수임을 지불하더라도 그렇게 그런 전문가 입회 하에 그런 것들을 검토하는 게 좋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야 내 인생이 저당 잡히지 않고 내가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게 육신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게 내가 손해를 보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도록 밀어주고 지원하고 지지해줄 수 있는 아이로 키우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미 아이가 뭐 머리가 좋거나 생각이 많다면 부모들보다 더 뛰어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부모들의 생각을 넘어서면 부모들이 가진 사고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는, 이미 부모의 사고는 저 뒤로 가 있어야 될 단계가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의 지혜가 그때는 정말로 새로운 지혜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채워나가야 돼요. 계속 배워야 이게 뇌가 녹슬지 않고 정말로 그런 나이가 들어도 깨어있고 젊은 뇌와 그런 젊은 마음가짐을 가진 뇌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육감이나 이런 부분들을 뽑을 때 진짜로 누가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제대로 된 교육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쭉 보고, 그분이 해왔던 이런 양력적인 부분들, 어떤 부분에 있어서 실행을 해왔는가, 어떤 것들을 잘 지켜나갔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니까요. 그리고 너무 소중한 아이들이 잘 자라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도 중요하고, 이제 뭐 할로윈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예전에도 그 이태원 참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인파가 몰릴 만한 그런 장소는 미리미리 뭐 경찰이 그렇게 잘 질서를 잘 설 수 있게 해서 그런 보호들을 한다던가, 아니면 차량적인 부분들로 어떤 통제를 한다거나, 아니면 사람들도 우르르 다니지 않고 어떻게 좀 질서정연하게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미리 공지가 되고, 그러면 그렇게 너무 많은 사상자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미리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고보다 예방이 더 우선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마약 조사나 이렇게 부수적인 것들은 조금 시간을 걸려서 해도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사람의 생명이다. 생명을 다루는 일은 총각을 다투는 일이니까 미리 예방하는 대책들을 세울 수 있고, 또 만약에 사고가 터지면 그런 비상 연락망 체계가 확실하게 딱딱딱 전달이 돼서 바로바로 그런 아우성치고 죽어간다는 사람들의 아우성이 섞인 전화가 들었을 때는 바로바로 일 처리가 진행이 돼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10월 마지막 주가 할로윈 그 파티 주간이라고 하니까 미리미리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면 어떨까, 이 부분을 꼭 나누고 싶었어요. 전에도 너무 코로나 때문에 다 갇혀서 지내다가 너무 다 나가서 놀고 싶고, 그래서 아직 꽃도 못 피워본 학생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픈 일 너무 많이 겪었잖아요. 세월호 참사도 있어서 그때 학생들도 잃어버렸고,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보면은 다 기본적인 사항들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상자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것도 그 배의 적재량을 초과해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그 배도 불법 개조한 거였잖아요. 원래 개조를 하면 안 되는 낡은 배를 사가지고 개조를 해서 욕심으로 그렇게 돈을 많이 벌려는 수단으로 더 그거를 확장시키고, 또 그 확장시킨 것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불법이었고, 또 적재량도 그만큼을 초과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모든 게 다 걸려서 사람을 태우고 가야 되는데 물건을 또 같이 해서 그게 잠겨버려서 너무 아까운 생명들이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반드시 어떤 화물차나 이런 것들을 운행하더라도 적재량을 초과하지 않고, 특히 사람을 태우는 배나 이런 부분은 정말 생명이랑 직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런 적재량이 초과하지 않았는지는 엄격하게 그렇게 적용이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기장이나 함장이나 이렇게 무슨 열차를 운행하시는 그런 기관사분들이나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그렇게 담보로 하고 운행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많이 피로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게 최적의 상황에서 컨디션을 유지하면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확보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래야 내가 피곤하지 않는 상태에서 여러 사람의 생명을 다루고 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은 특히나 그런 사명을 가지고 그런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나는 정말로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어. 나는 너무나 중요한 직책을 수행하고 있어. 왜냐하면 나로 인해서 이런 수많은 사람들의 같이 이렇게 하루를 보내고 살아가고 있잖아. 나는 이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같이 쥐고 있어. 이런 마인드로 좀 접근을 한다면 우리가 좀 더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라도 좀 더 주인의식을 가지고 좀 내가 그런 솔선수범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일들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의 생각 하나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생각들을 좀 나눠봤어요. 그래서 내가 먹은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늘 잊지 말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늘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특별하고 그냥 진짜 살아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너무나 여러분들은 대견하고 정말로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랑스러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하고 어떤 공동의 공간에서는 다른 사람한테 피해주지 않는 행동을 하고 피해주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같이 쓰는 공간에서는 말도 조용조용히 하고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고, 나의 편함이, 나의 다스리지 못한 감정이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면 되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늘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소중하게 대하고 사랑스럽게 대해야 내 가족이 나가서 사랑스러움을 받고 존중을 받는다, 귀한 대접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냐면 머리를 쓰고 창의력을 개발하는 쪽으로 가야 되고,
몸을 쓰는 그런 한계적인 부분은 점차 줄여 나가고, 만약에 몸을 쓰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기술적인 면이나 또 다른 재능들을 개발해서 몸을 쓰는 면이 아니라 다른 부분을 가지고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기술을 습득하거나 재능을 열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어떤 무리한 스케줄을 하지 않도록 스케줄들을 잘 조정할 수 있고, 또 이 부분은 이렇게 진행을 할 건데 네가 신체적으로 그런 불편함이나 그런 거는 없겠니? 라든가 아니면 네가 요즘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 이렇게 정서적으로 어떤 교류들도 많이 하고 교감들을 통해서 그렇게 중간 지점을 찾아가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이 부분을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힘들지 않고 몸이 힘들지 않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돕는 건 너무나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모습이라도 솔직하게 만나야 된다. 거짓말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거짓말을 하면 자기 자신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생각해요. 나 자신을 속이면서 상대방한테 거짓말을 하는 건 하늘을 우러러서 부끄러운 일이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로 그렇게 진실하지 못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이 세상을 같이 살아가고 있는 이런 소중한 생명들, 이렇게 한 시대를 같이 살아가고 있는 이런 소중한 존재라는 친구들로서 마음과 마음을 나누고 진심과 진심을 나누고 이런 진심의 가치들이 더 많이 위대하게 느껴지고 또 이런 사랑의 가치들이 더 좋은 가치라고 인식이 되는 이런 세상이 되기를 꿈꾸고 여러분의 마음에도 이런 사랑스러운 꽃들이나 그리고 그런 아량들 그리고 넓은 마음가짐 또는 아름다운 인성 그리고 그거랑 동반하는 지성을 갖춰서 우리가 품격 있고 좀 격조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건 어떨까 이런 말씀들을 나눠보고 싶었어요. 오늘 또 이런저런 나눌 얘기가 많아져서 얘기가 길어져서 책은 다음에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또 어떤 하루를 보냈을지라도 오늘 잘 보낸 여러분들의 하루를 또 고생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고생 많았어요. 토닥토닥. 저도 좀 기분이 안 좋기도 했고 좀 걱정이 많이 되기도 했어요. 요즘에 그래서 제가 그런 성교육에 관한 그런 동화나 이런 그런 아름다운 그런 동요나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들려드리려고 하는 것도 아이들을 제대로 키울 수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아이들의 시각으로 더 밑으로 내려가 보면 우리가 상처받은 아이,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로 돌아가서 그런 아이의 마음을 우리가 스스로 달래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부러 가장 그렇게 천진난만한 방법으로 동요로 접근하고 동화로 접근하고 그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요나 동화는 모두의 마음을 열 수가 있어서 제가 아이들도 달랠 겸 성숙하지 못한 내면 아이도 달래드릴 겸 그렇게 해서 그런 두 가지 마음으로 그렇게 접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의 이런 마음들을 알아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알지 못한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러려니 하려고 하고 또 알아주거나 알아주지 못하거나 저는 어쨌든 그냥 이 세상에 온 가치를 사랑의 가치를 이렇게 다 제가 받은 마음들을 다 돌려주고 가려고 하니까 그렇게 제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렇게 할 거고 제가 진짜 하고 싶은 거는 보육원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일인 것 같아요. 그렇게 그러면 또 제가 사랑이 많으니까 온전하게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고 또 미용을 배워서 미용실을 차려볼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미용실 해서 이렇게 용돈 같은 거 벌고 이러다가 또 훌쩍 여행 가고 싶으면 이제 고객들한테는 이제 써놓고 저 여행 갔다 올게요. 나중에 또 만나요. 이렇게 하고 또 여행 다니고 이렇게 살고 싶기도 하거든요. 그냥 저는 여행자처럼 살고 싶어요. 가능한 한 많이 여행하면서 좀 자유롭게 살고 싶거든요. 그리고 다음 생에서는 제가 그래도 사랑의 가치들을 많이 나누려고 하고 또 아름다운 마음들을 품으면서 정말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제 다음 생은 좀 편안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 태어나고 싶어요. 미국이나 아랍에미레이트나 이런 나라에서 태어나서 그때도 많이 공부하고 많이 배우고 싶고
온 세계를 여행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모든 선연들과 또 이렇게 사랑스러운 마음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인연들로 일찍 만나서 이렇게 선연들로만 저의 인연들이 그렇게 구성이 됐으면 좋겠고, 저의 모든 순간이 그렇게 아름답게 빛나기를, 또한 여러분들의 모든 인연들과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아름답게 빛나기를 이렇게 늘 진심을 모아서 그렇게 마음으로 기도드리고 응원해 드릴게요. 진짜 많이 쌀쌀해졌으니까 또 따뜻하게 잘 주무세요. 저도 약간 언짢은 기분이 들기도 했지만 그래도 또 인간적인 차원에서 또 이렇게 이해해 보려고 하고, 아까 잠깐 어떤 글을 읽었는데 커피 한 잔의 여유를 가지면서 생각할 시간을 가져보라고 했던 글이 있었는데요. 정말로 감사하게 느껴졌어요. 고맙습니다. 저도 그래도 금방금방 돌아오긴 해요. 제가 씩씩거리고 그러기는 해도 또 제 마음 자체가 또 그렇게 너무 못된 마음을 갖고 살거나 그렇지는 않으니까 그냥 또 씩씩거리다가도 금방 잊어버리고 그래요. 그냥 으씨 뭐 이렇게 하다가 그냥 그게 끝이고, 그러니까 또 저도 또 더 제가 못한 마음에 대해서 또 제 마음을 더 바로 잡아보고 또 더 정진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보려고 할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뭘 하면서 살아가야 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독립적으로 이렇게 제 삶을 영위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또 저의 삶이 저한테 주어진 이런, 뭐라고 하지, 이미 죽어서 저는 없지만, 이 세상에 없지만 이 육신이 살아있는 이런 순간은 또 있잖아요. 그러면 이 생이 닿을 때까지는 어느 정도 경제적인 기반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경제적인 활동을 하면서 살아갈까, 강아지랑 키우면서 이렇게 잘 살아갈까, 이 부분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좋아하고 그런 일을 하면서 살고 싶다, 또 여행을 많이 하면서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고민을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저한테 좋은 의견을 나눠주시거나 뭐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방향을 꿈꾸고 있어요. 그래서 또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또 좋은 의견을 주시거나 그러면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도 나눠볼게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저와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드려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런 건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내 기분이 나쁘다고 다른 상대방한테 함부로 하고 그럴 권리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이랬어요. 자기 마음 상태가 평화롭거나 그러지 못하면 자기 마음을 돌아보거나 그러려고 하지 않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코드로 바로 가버리더라고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이미 지신 거예요. 이미 내가 비교심, 상대심을 내고 그거는 내 자격지심 때문에 상대방을 바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나보다 상대방이 어떤 점에 있어서 잘하고 뛰어나면 이 부분은 네가 나보다 스승이구나. 그래서 아무리 어린 아이라고 해도 스승 삼아서 배우고자 해야 그게 진짜 깨우침이 있는 거예요. 잘하는 것 같으니까 자꾸 뭐 강아지한테 빗대거나 다른 사람한테 빗대거나 그래서 비난하고 그렇게 가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쓰는 단어, 내가 쓰는 어투, 어조 이런 것들이 다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생각, 내 마음에서 나온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말을 하는 여러분의 품격, 그런 생각을 하는 여러분의 품격은 어디에 있으세요? 높은 지점에 있으세요? 아니면 하향 지점에 있으세요? 우리는 늘 상향 지점을 향해서 가는 방향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왜 자꾸 밑으로 가려고 하세요? 내 인생의 지향점이 하향 지점이에요? 상향 지점이에요? 내가 가고자 하는 지점이 어디에 있어요? 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생각하면 답이 나올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나폴레온 힐이 어떻게 적용하더라 뭐 이렇게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왜 좋은 것들은 그렇게 여러분의 지적 재산권인데 안 가져가고 왜 그렇게 이상한 데만 집착을 해서 자꾸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세요? 그런 거는 어리석음에 가려져 있어서 그래요. 그건 무명이라고 하는데 나의 무지가 나만 가리는 게 아니라 나의 어리석음이 나의 귀와 나의 얼굴을 가리고 나의 뇌를 막고 내 마음도 가리고
상대방의 마음도 어지럽게 하는 주범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깨어나세요. 깨어나서 늘 맑은 영성으로 지혜를 찾아서 살고 진짜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눈빛과 반짝이는 마음을 가지고 사세요. 그래서 표정이 예쁜 사람 있잖아요. 많이 웃고 늘 웃음기가 있는 사람, 별거 아닌 일에도 깔깔거리면서 웃을 수 있는 그런 행복들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늘 어떤 상황에서도 유머로 그렇게 모든 상황을 부드럽게 넘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공간과 여유를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건 어떠세요? 저는 저도 약간 뭐 개구장이고 엉뚱하고 뭐 이런 점들이 있어요. 뭐 약간 여러 가지 복합적인데 막 수줍음을 많이 타고 낯가림을 많이 하기도 하고 아니면 전혀 반대로 정말 이렇게 탁 밀고 나가는 그런 진취적인 그런 느낌도 많이 있고 이건 독립적인 성향이기도 하고 간단히 있기도 하고 되게 엉뚱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농담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장난치는 것도 엄청 좋아하고 그래서 제 안에도 수많은 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친구들을 통해서 제가 발견하지 못한 저도 많이 있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항상 그랬어요. 저는 심장이었어요. 그냥 제 심장이 먼저 뛰고 진짜로 그렇게 뛸 때 정말로 내가 좋아하는 마음들, 사랑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구나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뭐 잘생기고 그런 뭐 키 크고 뭐 몸이 좋은 그런 모델들이 온다고 해도 그런 외관적인 모습만으로 끌리진 않아요. 진짜로. 그래서 진짜 그 사람이 진심을 가졌는가? 그래서 진심의 가치를 아는 사람인가? 그런 마음들이 느껴질 때만 제 가슴이 뛰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만나기를 원해요. 그리고 저 뭐 그렇게 바람둥이 기질이 많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진짜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딱 그 사람이 제 세상에서는 최고예요. 그래서 뭐 다른데 엉뚱하게 눈 돌리거나 그렇지도 않고 진짜 딱 뭐 뭘 결정해도 딱 그것만 보고 직진하는 스타일이고 사람도 그래요. 딱 좋아하는 사람 생기면 딱 그 사람만 보지 막 다른데 눈 돌리거나 그런 성격은 아니에요. 그래서 딱 제가 관심 있는 것도 그래요. 제가 좋아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나머지는 크게 관심이 없어요. 막 뭐라고 하지? 내일이 아니니까 관심이 없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의 영역이니까 존중할 영역이긴 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의 사생활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왈부할 그런 자격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저 사람 자체로서 그냥 소중하고 존중받아야 될 부분이지 그냥 나랑은 별개의 문제다. 별개의 인격이고 별개의 생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대로 인정하고 너는 너대로 인정하고 그리고 또 함께 가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공존과 상생의 의미로 이해하고 그때마다 적용하는 그런 방향들을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나는 나, 너는 너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어우러져서 더 좋은 방향들로 가야 되지만 개별적으로 네 영역과 내 영역에 대한 구분들은 명확하고 이런 심리적인 간극도 서로 터치하지 않을 그런 거리를 벌려주는 게 중요하고 나의 사생활이 중요하고 너의 사생활도 중요하고 이렇게 서로가 서로한테 지켜줄 수 있는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켜줘야 또 관계가 오래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친하다는 이유로 자꾸 침범하고 그런 건 결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안 하고 싶은 게 제 마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넌 또 다른 나 노래도 좋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고 우리 앞에 생이 끝나갈 때 그 노래도 좋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너와 다르지 않고 또 우리가 이 생이 끝나갈 때 정말로 이 한 생을 후회 없이 살아왔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 부분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요. 우리의 삶이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늘 마지막 축제처럼 생각하고 그래서 모든 만나는 사람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싶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가능한 한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너무 그렇게 외적인 모습들로만 많이 다가오는 인연들이 많고 솔직하지 않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모든 인연을 다 곁에 가까이 두고 싶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나랑 결이 비슷하고 나랑 너무 잘 맞는 사람이면 함께 쭉 걸어가고 싶지만 그냥 어떤 다른 가면을 쓰거나 그냥
솔직하지 못한 채로 다가온 사람들까지도 일일이 그렇게 대응하면서 살고 싶진 않다.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부딪혀 보면 그랬어요. 친구인 척 다가오는데 어느 단계에 가면 자꾸 아닌 거예요. 자꾸 아니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계속 되면 시간 낭비 같더라고요. 저는 제 소중한 인생과 시간을 낭비하면서 살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10시네요. 아직 주무시진 않겠지만 그래도 잘 때 포근한 이불 덮고 따뜻하게 주무세요.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이랑 좋은 기분으로 잠드세요. 저도 아까는 속상하긴 했지만 지금 또 괜찮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행복한 마음으로 그렇게 편안하게 잠들게요. 100만 번 볼뽀뽀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보낸 하루가 괜찮은 하루였기를 그렇게 소망하고 또 여러분 마음 안에 사랑꽃들이 그렇게 많이 피어나서 진짜 내가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사랑스러운 말을 하는 존재가 되는 것 이렇게 살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정말 많이 사랑해요. 꿀라이. 안 껐.